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조의 보아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구체성입니다. 어떤 구체성을 말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체성은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잘한 행동을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네. 안 돼! 위험해!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잠깐!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오는 친구하고 부딪힐 수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자. 그렇죠. 자,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할 때는 1단계에서 잠깐이라고 멈추고 2단계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해주고 3단계에서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차분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안 돼, 하지 마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이미 내려오는 아이랑 부딪혀가지고 미끄럼틀 아래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상황까지 미리 다 생각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아이는 엄마의 큰 소리 때문에 겁에 질릴 수 있어요.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만 아이는 크게 놀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려면 성급하게 외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설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칭찬하면 되는 걸까요? 먼저 좋은 칭찬과 나쁜 칭찬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아스님은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릴 때 똑똑하다, 야무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똑똑하다는 칭찬을 여러 번 들으니까 제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공부를 덜 해도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칭찬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네요. 그렇죠. 칭찬에도 바람직한 칭찬과 바람직하지 않은 칭찬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칭찬과 그렇지 못한 칭찬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도 박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유명하신 아동 심리학자 하임 기너트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치료를 할 때에는 아이한테 너는 훌륭해, 너는 대단해 라는 칭찬을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칭찬은 판결을 내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칭찬이기 때문이다. 그런 칭찬은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남에게 의지하게 하며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이 기너트 박사는 아이의 성격과 인격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을 칭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착하네, 아주 훌륭한데? 라는 칭찬들은 아이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지난번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네? 과자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 진짜 거실이 깨끗해졌다. 이런 칭찬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칭찬은 감탄사가 아니라 노력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은 부모님들은 칭찬을 통해서 아이의 기분을 좀 띄워주고 싶은 마음이 크십니다. 물론 아이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받아도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쉬운 문제를 풀려고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라도 틀려가지고 100점을 못 맞으면 더 이상 그 칭찬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받은 높은 평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반대로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주면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한 번쯤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시험 잘 본 날은 우리 딸 참 똑똑하네 하고 칭찬을 받으면 잠깐은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성적을 받았구나 라고 칭찬을 받으면 진짜 더 힘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좋은 칭찬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칭찬을 100%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유요? 네. 이 책의 저자가 겪은 일인데,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서 씻을 때 옆에서 생중계 하듯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머리에 거품도 충분히 내고 골고루 잘 문질렀네. 목욕하기 전에 머리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이제 많이 안 나겠네. 마지막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않았네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나 혼자도 잘 씻지? 많이 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놀랐던 건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많이 컸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건 부모의 몫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마지막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부모가 바람직한 칭찬을 할 때 아이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부모의 칭찬을 근거로 삼아 아이가 자신을 평가한다. 네. 오늘은 어떤 칭찬이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아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거나 결과만을 칭찬할 때 아이는 불안해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냥 말해주기만 해도 아이에게 기분 좋은 칭찬이 되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칭찬을 베풀어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샬롬.